일하느라 피곤하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편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남편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며 집안일과 육가를 모두 나에게 맡겼다. 지금 중학생이 된 아들이 아직 어렸을 때 밤에 많이 울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쳤어요. 너무 짜증나네요.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내일 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의 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성격이지만 아들에게는 자신이 유일한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떠올랐지만 어쩌다 보니 고개를 저으며 타자를 쳤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놀랍게도 남편 분담금이 이미 기재된 이혼 서류와 모르는 여성의 모자 건강수첩이 발견됐다. 여기 있어요. 이는 명백히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을 조여오는 감정은 절망도 분노도 슬픔도 아닌 기쁨의 감정이다. 비슷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여기에 두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내 입에서는 미소와 독백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가방에 담아 제출하기 위해 관공서로 향했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일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40세 케이코입니다. 그녀는 건강회사에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인 아들 츠바사를 키우고 있는 현명한 주부이다. 이 나이대의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츠바사는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안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같이 쇼핑도 가요.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외 활동이 없는 날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 몇 달이 지나서 새로운 반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같아서 부모로서 기분이 좋네요. 츠바사는 그다지 낯가림이 없어서 같은 반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도 함께합니다. 그는 종종 팀원들과 함께 나갔다. 츠바사는 동아리 활동이나 놀이뿐만 아니라 학업도 양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남편 카즈히코이다. 그는 나보다 5살 많은 45세다. 이미 훌륭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날개보다 타인의 마음을 더 배려하는 인물이다.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근무합니다. 인터넷에 그 이름이 자주 나올 정도로 유명하고 매년 많은 신입사원이 채용되고 있다. 이것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카즈히코는 매니저직을 맡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한 친구들 중에서 제가 가장 빨리 승진했어요. 그 정도로 재능이 있어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니저로 임명된 날 밤, 저는 집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내 동시대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진로를 못 잡는구나 해야 디야.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하는 데 푹 빠진다.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짜증이 나면 꽤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만큼 일을 많이 못하는데도 열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땐 나와 츠바사는 못 들은 척하고 서둘러 방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일상처럼 되어버렸다. 사춘기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쁜 말을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하라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 내가 나한테 간섭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무도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 기본적으로 그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집에서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과 육가는 모두 나에게 맡겨졌다. 제가 일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은 저를 놀리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나만큼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입니다. 편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산후한이 평생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츠바사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때는 밤에 많이 울어서 매일 밤 필사적으로 안아줘야 했어요. 그랬다. 카즈히코는 얼굴을 찌푸린 채 나에게 말했다. 너무 짜증나네요.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내일 일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 순간을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츠바사에 대해 으스대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일과 취미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작은 부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츠바사는 그를 유일한 아버지로 여기며 평생을 견뎌왔다. 여기 있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어쩌다 보니 고개를 저으며 타자를 쳤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츠바사는 더 이상 카즈히코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그를 부르지만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표정이 그 사람으로 바뀐다. 숙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화를 내며 빨리 공부하라고 하더군요.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즈히코와 내가 함께 있을 때 츠바사와 나는 웃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같았으면 아이에게 부모의 비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자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해서 말을 무뚝뚝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츠바사는 눈을 깜박이며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우리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제안에 내 눈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츠바사를 위해 이혼하지 않기 위해 참아왔지만 그 자신은 그 반대였다. 그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카즈히코와 영원히 함께함으로써 츠바사에게 상처를 입혔다.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난 갈게. 어느 날 잠시 후 출장을 나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떠날 때 카즈히코를 배웅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카즈히코는 나에게 눈을 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우리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다. 나는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는 쇼핑하러 가기 위해 그의 차를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는데 조수석 앞 대시보드에 수상한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클리어 파일이 튀어나오지 않나요? 열어서 확인해보니 이혼 서류와 모자 건강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이미 카즈히코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작성해주시면 바로 제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수첩은 내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받은 탓인지 표지에 구부러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내가 모르는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는 명백히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진료소에서 본 남자는 확실히 카즈히코였다. 그러나 이제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거의 확인되자 가슴속을 조이는 느낌은 절망감이 아니다. 마치 기쁨 같았어요. 내가 그것을 여기에 두고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내 입에서는 미소와 독백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다. 그 사이 카즈히코는 출장에서 돌아왔지만 나는 그에게 축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직장이 아니라 자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즈히코는 또 어디론가 떠났다. 이를 확인 후 관공서에 가서 이혼 서류를 제출합니다. 카즈히코는 집에 돌아와서 딱 한 번 차를 이용했는데 대시보드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다는 메시지가 떴다. 그는 자신의 노트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가 아직 그것을 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스튜를 끓여주세요. 이해해. 내가 츠바사에게 부탁을 했을 때 츠바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새아내의 집으로 향했다. 나는 이미 카즈히코의 바람 피우는 파트너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 여기 있어요?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지고 땀이 흘렀습니다. 카즈히코가 휘젓기 시작한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바람 피운 상대는 서두르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왜냐고 대답하지 않고 모자 건강 수첩을 건넸다. 그러다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잊어버렸어요. 아미유나는 그에게 말했다. 불륜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수첩에 적혀 있어서 알 수 있었다. 이미 이혼 신청을 했으니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카즈히코는 더욱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지만 올바른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실제로 그와 불륜 상대였던 아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사람은 내가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심호흡을 하며
당신 머리가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아미상에게 나와 이혼하겠다고 말하고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기쁘네요. 네, 정말 기뻐요. 아미는 카즈히코의 친분을 과시하려는 듯 팔을 감싸는데 그녀의 미소를 깨뜨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나와 바람을 피웠던 또 다른 사람인 유이카는 아마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 즉시 아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카즈히코는 빛이 없는 눈으로 카즈히코를 올려다보지만 그녀의 시선을 피하려고 한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나뿐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이유야.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세요. 나는 손을 흔들고 떠나려고 했다. 카즈히코는 도움을 청하는 듯 나를 바라보지만 아미는 그녀를 힘들게 한다. 붙잡혀 곧바로 뒤로 끌려갔다. 아,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중에는 의사 비용, 재산 지분, 자녀 양육비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나는 재빨리 그곳을 떠나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츠바사 쪽으로 향했다. 그랬다. 일주일 후 의사 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카즈히코, 옆에는 아미와 유이카가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인터뷰라도 한 듯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멍하니 카즈히코의 얼굴을 보니 카즈히코와 우아키히테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럴 것입니다. 아미는 23세, 유이카는 20세이다. 부모와 자식의 나이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건드릴 생각에 나는 완전히 놀랐다. 너희들은 카즈히코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둘 다 조금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다. 유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뗏목 일 때문에 카즈히코를 만났을 뿐이에요. 사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카즈히코가 오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다. 그것이 방아쇠였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를 위해 매장으로 다시 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즈히코는 그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나 봐요. 다시는 카즈히코를 만나지 않을 거예요. 글쎄, 나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게에 가서 선물도 받았어요. 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카즈히코는 마음을 바꾸고 필사적으로 그녀를 부르지만 유이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차분한 표정으로 테이블 구석을 바라보았다. 가득 찼습니다. 안녕. 안녕. 유이카 더 이상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화는 헛수고였고 유이카는 딱 한 번 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빨리 집에 갔다. 카즈히코가 슬픈 표정을 지었고 아미도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가 유카에게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마 그리고 앞서 제 질문에 대해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난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그는 부러움이 가득 담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휩쓸리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일 뿐입니다. 만약 그가 아내로서 나와 함께 3일을 보냈다면 그것은 대단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다미는 여전히 유이카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카즈히코의 턱을 붙잡는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 옆으로 돌리면 가방 속 두꺼운 봉투도 꺼낼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놓았다. 제발 부탁이라도 하는 듯한 손짓을 해서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확인하다. 그 안에는 돈뭉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 꺼내서 세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수백만 엔은 됩니다. 있을 것이다. 컷오프 금액입니다. 줄 테니까 저와 카즈히코 씨도 인정해주세요. 제발 우리는 이미 이혼했으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알고 있는 카즈히코에게 내가 얻고 싶은 사람이냐고 물었다.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는 아무 말도 거부함으로 아미는 케조아이에게 자산, 자녀 양육비 및 의사 비용의 일부를 지불합니다. 나는 내 아이의 재산을 모두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아, 카즈히코. 그 말을 듣자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아미는 조폭의 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엔화가 준비되었습니다. 카즈히코는 최근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이혼을 신청했다고 말한 후 그녀와 헤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내가 그녀를 임신시켰기 때문에 그녀는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만약 그에게 총압력이 가해진다면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미의 등에 갱단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카즈히코에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게 할게요. 글쎄요, 대기업에서 실현했던 경력을 버리라는 뜻이다.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네요. 팔인 카즈히코는 매니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것 같습니다. 초조한 표정으로 아미를 바라보지만 그녀의 웃는 얼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랬다. 카즈히코의 어깨가 충격으로 떨어집니다. 아미는 나를 위로하려고 등을 두드려 주었다.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 사직서를 쓰겠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는 듯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마치 립싱크를 해서 어떻게든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애초에 모든 일은 카즈히코가 자신을 속인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모두 직접 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나를 깔아뭉개던 나를 붙잡으려는 건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아니요. 츠바사에게 집안일, 육아 참여를 부탁해도 앞에서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말려달라고 해도 아무도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당신이 해야 할 말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안녕. 케이코 온의 이름이 호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미가 나에게 말을 걸기 전까지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나는 카즈히코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다카나는 다시는 당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미의 손그는 박테리아 제거라는 명목으로 의사의 진료비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난다.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 카즈히코가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들리지 않았다. 나는 못 들은 척하며 계속 걸었다. 카즈히코와 츠바사가 살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다. 아미는 이제 카즈히코를 가까이 두지 않겠다고 해서 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남은 개인 소지품을 모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 내용물은 의외로 적었다. 아미의 집에 옷 등을 가져온 탓인지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버릴게. 별로 없었어요. 츠바사는 그렇게 말하면서 조금 웃었다. 얼굴은 어디에 있지?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담아두며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노령층 이전의 요인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아마도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냥 놔두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서둘러 산부인과 협회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산부인과에서는 오리 3마리가 폐업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제 또래의 여자분들도 계셨지만 젊은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파트너로 보이는 남자 옆에는 여러 사람이 앉아 수군거리며 즐겁게 놀고 있었다. 그가 윤희와 대화하는 방식은 나 자신의 젊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츠바사를 임신했을 때 카즈히코는 나와 병원에 동행했다. 너무 더웠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친절했어요. 그는 안 좋은 일로 바빠서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사과했다. 그날 밤 그가 카즈히코와 꼭 닮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빨리 사라져서 잠시밖에 볼 수 없었다. 나는 할 수 없었다. 게다가 너무 멀어서 핵심까지 짚어볼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헤어스타일과 옷을 입은 남자들이 넘쳐나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우선 카즈히코는 이틀 전 평소처럼 출장 중이라며 집을 나섰다.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묻자 같은 현안에 있지만 조금 멀다고 답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의 이름을 말해주었으니 만약 그렇다면 이 근처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남자의 모습이 나에게 각인되어 나는 카즈히코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로 인해 불신감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 아주머니 집에서 여자와 함께 있는 아버지 닮은 남자를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모노가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카즈히코는 오랫동안 나를 깔보고 있었고 나를 저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게 꽤 스트레스였나 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안도감 때문인지 하늘은 파랗게 맑았다. 그는 활짝 웃었다. 츠바사가 참을 만큼 참았다. 빨리 이혼해도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새 집은 이전 집보다 조금 작았지만 거기에는 카즈이코가 없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이사한 첫날, 츠바사가 미소를 지으며 좋은 집이라고 말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좋은 대학이네요. 나는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갈 것이다. 다행히 츠바사가 그런 말을 하러 와주더군요. 이제는 매일 숙제 외에 일도 할 시간을 내서 진지한 얼굴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건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어린아이답게 친구들과 놀고 과외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착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로 자라서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는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말에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러다가 츠바사가 눈치채기도 전에 어딘가에서 본 한 남자가